안녕하세요. 한국어에서 하루는 날을 의미하고 일본어에서 하루는 봄을 의미하죠. 발음이 거의 똑같은데 과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오늘 천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이 흥미로운 언어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어 하루와 일본어 하루. 진짜 발음이 비슷하죠?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두 언어 사이에 아주 깊고 오래된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대한 이야기도 이 단어는 어디서 왔지? 하는 아주 사소한 궁금증에서 시작되거든요. 마치 한 언어 학습자가 인터넷에 질문을 올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학계의 공식적인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일학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교과서적인 설명이죠.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한국어 하루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일단 학계의 정설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원래부터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사용되던 두 개의 다른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라는 겁니다. 하루를 딱 둘로 쪼개보면요. 왼쪽에 헐은 숫자 하나를 의미했고요. 오른쪽에 얼은 날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 헐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홀로나 홀수 같은 단어의 그 흔적이 화석처럼 딱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틀, 사흘, 나흘, 우리가 날짜를 셀 때 쓰는 이 단어들 전부가 똑같아요. 전부 숫자 더하기 날을 의미하는 어미, 르이 결합된 아주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죠. 언어학자들한테 이런 패턴은 뭐랄까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의 날이라는 이론이 정설이 된 거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은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15세기 문헌을 보면 허라라고 쓰여있던 것이 점차 모음이 바뀌면서 마침내 지금 우리가 쓰는 하루가 된 거죠. 어때요?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인 설명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만약에 하루라는 단어가 단순히 하나 더하기 날 같은 산술적인 조합이 아니라 이 소리 그 자체에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이 담겨있는 거대한 설계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음 상징이라는 이론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소리 그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에요. 단어의 소리 하나하나에 원초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의 핵심은 하루를 이루는 자음, hit과 리을에 있습니다. 우리가 헷 하고 소리를 내면 입이 쫙 벌어지면서 뭔가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해, 하늘, 화나다처럼요. 크고 밝고 뻥 뚫린 에너지를 상징하고요. 반면에 리을은 어때요? 혀가 입천장을 구르면서 뭔가 흘러가고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느낌? 흐르다, 오르다에서처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하루는 뭘까요? 바로 태양의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시간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이보다 더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놀라운 해석을 가지고 이제 바다 건너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국에서 새로운 날을 의미했던 이 솟아오르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계절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태양 에너지의 솟구침이 매일 아침에 새로운 날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 개념이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한 해의 시작, 즉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계절, 봄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같은 시작의 에너지인데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언어학적 원리가 바로 음훈동원입니다. 소리가 같으면 그 근본 뜻도 통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어 하루와 일본어 하루가 그냥 우연히 발음이 비슷한 게 아니라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 더 놀랐습니다. 솟아오르는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봄을 보니까 새싹이 땅을 뚫고 뻗어나오고 기운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뻗다 나는 뜻의 일본어 동사 발음도 똑같이 하루, 하루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하루라는 에너지가 시작을 넘어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이 이론의 또 다른 기막힌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모음의 역할인데요. 아, 소리는 입을 넓게 벌리죠. 그래서 뭔가 시작되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를 상징하고요. 반면에 이 소리는 입을 좁게 위아래로 길게 만들죠. 이건 에너지가 수직으로 치솟아서 가장 높은 곳, 절정에 도달한 상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일본어에서 낮을 뜻하는 히루는 바로 한국어 해가 가장 높이 오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하루가 아니라 히루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해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솟구쳐 오른 그 순간 말이에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히로마입니다. 낮 동안이라는 뜻인데요. 히루 뒤에 붙은 마, 이것도 혹시? 네, 맞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이 마 역시 한국어에서 마당처럼 공간을 의미하는 마에서 왔다고 봅니다. 결국 히로마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전체를 의미하는 정말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정말 흥미진진하죠? 그럼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의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날이라는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구성이론, 즉 학계의 정설입니다. 두 번째는 단어의 소리 자체가 솟아오르는 태양의 에너지라는 원초적 의미를 담고 있고 이 개념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꽃을 피웠다는 성음 상징 이론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어란 그저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기호의 합일까요? 아니면 그 소리 하나하나에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 조상들의 숨결과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그릇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느끼고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